국가인권위원회가 특수학교 설립을 반대하는 행위는 헌법의 평등 정신에 위배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여러분께 여기 무릎 꿇고 저희가 학교를 짓게 해달라고 사정하겠습니다. 하지 마라. 저게 팬들처럼 엄마가 목숨 걸고 지켜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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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권중의 알고리즘 10화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잘 상영되고 있던 다큐가 갑자기 중단될 뻔한 이유,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학교 가는 길이라는 다큐멘터리 들어보신 적 있을까요? 아마도 없으신 분들이 더 많을 텐데, 강서구 특수학교 건립 과정에 있었던 일을 다큐로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그 장애를 가진 아이들의 학부모 분들이 어디 주민공청회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던 장면을 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과정에 있었던 일을 담은 다큐인데요. 이 다큐가 갑자기 중단될 뻔한 일이 있었어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그 다큐에 나왔던 어떤 분이 이 다큐를 멈춰달라고 가처분 신청을 했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그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미에는 이 다큐멘터리에 대한 이야기도 좀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처분에 대해서 우선 이야기 드리면, 가처분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가압류랑 함께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가압류랑 가처분은 보존처분이라고 불립니다. 근데 이 보존처분은 나중에 실제로 본소송의 결과가 나오기 이전에 그 지금의 상황을 동결해야 될 이유가 있을 때 행해지는 처분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건데, 제가 부동산을 A라고 하는 친구한테 받기로 했어요. 왜냐면 제가 어떤 대금을 지급했고 A라는 친구한테 부동산을 받기로 했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그 부동산을 안 넘겨주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이런 경우가 되면 소송을 통해서 강제로 집행하게 해서 제가 그 부동산을 넘겨받게 되는데, 그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 A라고 하는 친구가 부동산을 팔아버리면 제가 못 받게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나중에 소송을 이기더라도 A라고 하는 친구가 더 이상 그 특정 부동산을 안 가지고 있는데 저한테 어떻게 주겠어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 제가 내가 소송을 진행하는 동안 그 친구가 이 부동산을 팔지 못하게 하는 조치, 이런 것들을 보존 처분이라고 합니다. 빨간 딱지도? 빨간 딱지도 가압류라고 하는 것인데요. 빨간 딱지도 그런 개념이 있죠. 예를 들면 채권자, 제가 돈을 빌렸는데 그 돈을 못 갚게 됐어요. 근데 그랬을 때 이제 그 돈을 갚기 전에는 그 돈을 갚아야 될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가구에 빨간 딱지 같은 것들을 붙게 되죠.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쓰는 말이 가압류 당했다, 이런 말들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인데, 그런 것들이 통칭 이제 보존 처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금전적인 무언가가 아닌 경우에도 있어요. 아닌 경우에도 그런 그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이번에 학교 가는 길도 어떤 거기에 이제 촬영에 나오는, 물론 모자이크 처리된 사람이긴 하지만 그 사람이 자신의 모습이 나온다는 이유로 이것이 상영이 중단돼야 된다라는 소송을 걸어놓고 그 이전에 가처분 신청을 해서 우선 상영이 안 되게 하는 조치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가압류랑 가처분을 좀 섞어 썼는데 여기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이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튼 어떤 본 소송이 진행되기 이전에 임시적으로 현 상태를 유지해달라고 하는 것을 보존 처분, 가압류 가처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가압류라는 말과 가처분이란 말을 섞어서 썼는데 조금 구분해서 이야기 드리면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가압류는 금전적인 이익을 기대하는 상황에서 내가 그 상황을 동결시켜 달라라고 하는 경우가 가압류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부동산이나
예금이나 이런 것과 관련된 게 가압류와 관련된 것이고요. 근데 그것이 아닌 경우도 있잖아요. 마치 이 학교 가는 길 다큐와 같이 이게 딱 예를 들면 그 가처분 신청을 하신 분은 이렇게 주장하신 거예요. 그 다큐에 내가 물론 모자이크 처리되긴 하나 나오기 때문에 나의 초상권이 침해된다. 그러니까 이것은 초상권 침해라고 하는 것과 관련된 소송을 걸음과 동시에 우선 방영되지 못하게 해달라라고 가처분 신청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요럴 경우 그러니까 금전적 이익을 기대하고 이렇게 지금 상태를 동결해 달라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 경우에는 가처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송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현 상태를 유지해 달라고 하는 걸 보존 처분이라고 하고 거기에 분류로 금전적 이익과 관련된 건 가압류, 그것이 아닌 경우에는 가처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보존 처분은 한 3가지 정도 특성이 있어요. 하나는 신속성이고 두 번째는 기습성이고 세 번째는 잠정성인데요. 그 신속성은 뭐냐면 예를 들면 원래 본 소송을 걸고 그리고 가처분 내지 가압류 신청도 하는 것인데 본 소송이 한 1년 걸리는데 가처분 신청한 것에 대한 판결도 1년이 걸린다고 하면 이게 별로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좀 빨리 이 판결이 나와야 된다. 그래서 이제 통상적으로는 보존 처분 신청을 하면 2에서 3주 안에 그 결정이 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고요. 이것을 신속성이라고 하고 두 번째 기습성은 예를 들면 제가 누군가에게 돈을 빌렸어요. 그래서 돈을 갚을 의무가 있는데 제가 그걸 못 갚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안 갚을 생각인데 근데 제가 그거 돈을 갚진 않았지만 제 재산이 조금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때 어떤 저한테 돈을 빌려준 친구가 나한테 가압류 신청을 했다. 그래서 한 2, 3주 안에 이것이 결정 날 것 같다는 걸 제가 혹시나 알게 되면 제가 그러면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거라도 좀 다르게 어떻게 써야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통상 이제 법적 분쟁 같은 경우는 그것을 신청한 자와 그러니까 원고와 피고가 서로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게 하고 이 진행 절차를 충분히 알 수 있게 하는 게 기본입니다. 근데 이 경우에 한해서는 그것을 신청한 자 중심으로 진행되고 그것의 피고가 되는 사람은 이것을 잘 모르는 채로 진행이 된다는 것을 기습성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런 특성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잠정성은 예를 들면 어떤 것에 대해서 법원이 그래 그것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겠다 이렇게 해서 임시적으로 다큐멘터리가 방영되지 못하게 했다고 칩시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최종적인 법원의 판결로서 이것은 다큐멘터리는 앞으로도 방영되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최종적인 결정을 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시적으로 지금 본 소송이 진행 중에 있으니까 그 본 소송의 판결이 되기 이전까지는 우선은 이 상황을 동결할 필요는 있다라고 하는 것이 종결적이진 않은 상태라고 해서 잠정적인 상태다. 이래서 잠정성이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보존 처분의 특성에 대해서 이야기 드렸고요. 이렇게 해서 오늘 가처분 가압류에 대해서는 이야기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큐를 만든 제작자쯤은 어떻게 알았어? 가처분 신청이 됐는지. 그러니까 이게 저도 좀 궁금한 부분이긴 했는데, 그러니까 가압류의 경우에는 그렇게 이제 그 대상이 되는 사람들에게 딱 말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가처분의 경우에는 일정 정도 정보를 주고받아야 되기 때문에 어떤 단계에서는 공유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또 다른 루트로 알아셨을 수도 있는데 요건 한번 알아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학교 가는 길도 방영이 실제 가처분돼서 중단됐다가 다시 방영되고 있는 건가요? 그 학교 가는 길이 가처분 신청되었다가 8월 9일인가 이때 법원이 이것을 최종 기각했어요. 그러니까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지 않고 기각되어서 뭐 중단되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중단될 위기가 있어가지고 거기와 관련된 장애인 부모연대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막 탄원서를 받고 이렇게 하는 과정이 있었죠. 근데 다행히도 좀 기각되어서
상영은 계속되었고요. 근데 또 하나의 가처분 신청이 되어 있다고 보도가 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자신이 나오는 장면을 아예 삭제해달라 이런 요청을 하면서 가처분 신청을 또 하나 한 게 있는데 이것은 다음 달에 가처분 신청 인용 여부가 결정된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끝으로 학교 가는 길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나누고 마칠까 하는데요. 저는 처음에 학교 가는 길 다큐가 가처분 신청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많이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학교 가는 길 다큐를 보진 않았었는데 강서구 특수학교 건립에 대한 그 다큐라는 건 알고 있었고 그 과정이 매우 어렵고 힘들었다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관심이 있었는데 이것이 아예 방영조차 안 될 위기에 놓였다고 해서 그때는 되게 놀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한국 사회가 이런 일이 있다는 것 자체도 조금 놀라울 일이지만 그것을 말하는 것조차도 이렇게 막아서는 거였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랬던 것 같고요. 그래서 되려 이 영화를 보러 갔어요. 그래서 이 영화를 그 용산에 있는 어떤 영화관에 가서 보러 갔는데 코로나 상황인지 그 딱 처음에 앉았는데 아무도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영화를 볼 뻔하다가 그 광고가 나올 때 한 분이 더 오셔서 둘이서 영화를 봤는데 덕분에 엄청 펑펑 울면서 추접스럽게 울면서 막 영화를 봤었어요. 왜 많이 울었냐면 그냥 저는 이게 아주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곰새마리 동요가 있잖아요. 이 동요를 좋아하는 사람 그리고 비누를 만들고 요리를 좋아하고 잘하는 어떤 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한 이야기와 그리고 그들의 부모가 사실은 아주 평범한 요구를 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학교가 좀 너무 멀다. 학교를 좀 가까이 다닐 수 있게 해달라. 이런 식의 평범한 요구를 했는데 이것이 다시 자신에게 돌아왔던 건 자신의 삶을 아주 모욕하는 말들로 돌아왔을 때 그 사람이 느꼈던 감정이나 마음은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되게 마음이 아팠고요. 제가 살고 있는 세상과 그들이 살고 있는 세상이 너무 다른 건 아닌가? 라는 생각도 좀 들었던 다큐였습니다. 여튼 이 다큐의 구성은 부모님들의 인터뷰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되게 다양한 이야기들,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장애를 가진 친구들의 이야기도 나오고 그리고 서진학교 건립, 아까 그 강서구 특수학교를 서진학교라고 부르는데 그 서진학교 건립에 있었던 일들이 아주 재미있게 잘 짜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권해드리고 싶고 오늘 여기에 이제 그 관련한 상영 정보를 보여드릴 텐데 한번 보시고 가까운 곳에 있다고 하면 주변의 분들과 함께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